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이우영 아나운서 뉴스야 왓수영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능날 인사드립니다. 이우영입니다. 네, 수험생이죠. 수험생. 네, 수능생이 아니라 수험생입니다. 제가 수능을 본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오늘 이렇게 수능 날인데 그간 네. 공부해온 우리 학생들 이제 곧 입실 시간이 이제 1시간 좀 안 남았는데 그렇군요. 네, 뭐 이동하는 길에 혹시나 이 메시지를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 시험 화이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점입니다. 또 그간 같이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 부모님.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들 돌아오시면서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능일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뉴스 파이팅처럼 파이팅. 네. 첫 번째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창과 방패 대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오늘 김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죠? 네,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올려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수정하는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갈래로 압축을 하고 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또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시에 오는 28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이 이탈표를 끌어낸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을 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꼼수 악법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장 추천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등 독수 조항이 여전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친한계도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내세워서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으면서 이제 친윤과 친한계가 사실상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할지 안 할지 이 여부를 결론 내는 거죠? 네, 당내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특검을 도입하기 이전에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고 야당에 압박함으로써 특검 공세를 방어하겠다 이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간 다른 당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초 친윤계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 필요성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들어서 당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쇄신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을 기점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된 상황이고요.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그로 인한 이제 당정 갈등 등으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타겟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읽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시사한다면서 추가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어떤 겁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이 녹취 파일, 녹음 파일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이게 2022년 6월 20일 통화 내용이고요. 네. 박완수 경남지사가 알려준 내용이다라는 명시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박 지사는 당시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통화가 이뤄지고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 7월자 통화 녹취에는
다른 지인에게 이 대통령 일정을 근거로 주식을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고요. 이외에도 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녹취도 있고 한데 박완수 지사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 동선 유출과 관련해 그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방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하나가 하나하나씩 다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김 여사로부터 뭐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또 이게 아니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받았다는 진술과 관련한 보도는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던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였는데 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혁영 씨로부터도 이제 500만 원을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또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종의 교통비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 콘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TV조선 단독 보도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돈봉투 금액 500만 원은 아니다. 또 명태균은 받은 시기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검찰도 지금 돈을 받은 시점이나 특정하지 못하고 봉투만으로는 액수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돈봉투를 받은 시점이 대통령 취임 이전인지 이후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하여튼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일침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거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 혐의로 지난 6월 10일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제 오전에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사건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통상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렇게 말하죠? 네, 일단 이 관련해서 통상 1, 2차 준비 기일을 거쳐서 본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3차 준비 기일까지도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를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재판부가 시간을 더는 줄 수 없다라고 주의를 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 기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다라는 변명에 이 대표 측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이 대표 측은 수사 기록 목록만 700쪽이 넘어서 너무 많다라고도 이야기했고 다른 재판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보고 있는데도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고 검찰의 경우 2021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 사건을 잘 파악 중인데 저희는 공판 단계에 투입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등을 가리는 작업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 입증 계획을 모색하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변호인 3명이면 기록 검토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7일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준비기일 마무리하고 이제 공판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일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워낙 크다 보니까 준비기일 한두 번 정도 하는데 3번 정도 하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기록 빨리 봐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15일이죠.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나오는데 생중계하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했어요. 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이 생중계 동의할 경우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생중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는 이어갔습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 1인 시위를 했던 진종호 최고위원도 생중계가 거부됐어도 이재명 대표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당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 네.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자랑이라면서 법원이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네요. 예, 이번에는 미국 대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뇌부를 꾸리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발표한 집권 2기 외교 안보 수뇌부에 눈에 띄는 특징이 군 장성 출신들이 배제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집권 1기 때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을 억제하는 역할,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 보좌관 등은 모두 장성 출신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첫 외교안보 라인에는 장성 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는 육군 특수전부대 출신으로 주방위군 대령까지 지낸 마이크 왈츠고요. 예.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예비군 소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도 전장 경험 등이 풍부해서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인선은 아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관 등의 위치에서 전쟁에 임해본 장성급들의 가질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내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견제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앞서서 어른들의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외 분쟁에 대한 군사 개입 최소화와 거래 논리에 입각한 동맹관을 기초로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낼 권력 내부의 다른 목소리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어떻게 또 구성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요, 충격적인 사건인데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이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강원경찰청이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가해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2010년에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또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 가해자 양광준이 지난 7일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서 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 지난달 25일에 있었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을 하고 이튿날에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알려진 양광준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A씨는 이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면서요? 네,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이 연인 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양광준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A씨는 미혼이었는데 이 시신 처리 과정에서 금방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또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경찰이 지난 12일에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뉴스와 수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